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드려볼게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지수가 오르니까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70, 코스닥 같은 경우에 플러스 1.48%,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그동안에 좀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영상 브리핑 안내 드리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 팔자 추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를 진행하셔도 승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팔자,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가 오늘 어느 정도의 외인들의 그 매도 물량을 좀 담아가면서 이런 뭐 이제 상승을 제한하는 부분도 또 담아가면서 조금 더 끌어올려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매도 추세를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일부터 매수 추이, 연기금이 오늘도 또 담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때 연기금이 여태까지 팔고 드디어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 쭉 나열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승률적으로 높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 창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이제 뭐 중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해줬다. 전일 당연히 미증시가 좀 올라준 부분이 있으나 선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또 동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뭐 FOMC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해서 너무 내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급적 계속 다 들어가지 말고 조금 이번 주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꾸준히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려볼게요. 뭐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보였죠. 대형주 중에서도.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폭스바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른 큰 뭐 이슈 없이 뭐 어느 정도 등락폭을 유지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견인하는 거는 섹터의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주 섹터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코스닥도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면서 많이 올라서지 못했던, 그리고 거의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세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콘텐츠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은 좋았습니다. 뭐 CJ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 이 관련주들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수가 밀릴 때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21선이라고 해서 이 가격 이평선을 위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시장이 강해질 때, 시장이 오를 때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요 팁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21선 위에 있는 대형주들 한번 살펴보자. 지수가 밀릴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그 다음으로는 오늘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라든지 뭐 특징주들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가총액 이제 상위주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 보유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문의 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7만 5천 원 부근, 요 부근을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하셔라 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가격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은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기술적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송 리스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하락폭을 더 크게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지만은 폭스바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배터리 팩을 이제 제조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뭐 한 2위에서 3위 정도가 됩니다. 폭스바겐이. 근데 이 폭스바겐에서 앞으로는 이제 파우치가 아닌 각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맞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배터리사들 나중 먼 미래로 봤으면은 당연히 다 괜찮다, 뭐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거의 이탈을 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19만 원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내가 뭐 조금 길게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예 길게 묵혀놓고 간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기회비용 고려해서 나는 비중이 적고 어느 정도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실질적으로 매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폭이 제한적인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어느 정도 이 라인에서 지지를 조금 해주고 다시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래도 못해도 단기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27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 19만 원 부근에서 27만 5천 원 부근 라인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은 가급적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2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력 요금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 금일 또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또 올려주는 부분은 재차 전기요금이 인상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2일 정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참고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단의 매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서 진짜 조금 뭐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참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단기 관점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박스권으로 흐름을 잡아드리자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 힘에 입어서 거래량이 조금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기간 외인 쌍끌이 매수에 들어와서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차익 실현을 당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올라타는 말에 매수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22일이라는 그 발표안에 기대감보다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결이 된다 이런 부분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마성의 종목이다라고 할 만큼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쭉 빼는 모습.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진짜 제 뭐 지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하면 가급적 절대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런 상단에 매물에 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주변에 신풍제약 들고 계신 분들 물려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단에 매물들이 많으면은 뭐 더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죠. 에너지도 좋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쌍끌이 매수세를 올려주는 부분. 그 이유는 일단은 뭐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격대를 좀 올려준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아스트로제네카가 유럽 각국에서 이제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체적인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부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가급적 신규 매수는 진입하시 마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지 라인은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하고 반등 나왔던 부분, 최근에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보였던 75,000 부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요 라인의 저항대가 꽤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125,000원 전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이탈하는 부분도 괜찮다. 그리고 다른 종목 사면 되니까요.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무거운 종목들은 가급적 이탈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좀 특징을 보여줬던 종목들 짧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어제도 제가 종목 발굴할 때 이 종목 제가 관심 종목이 추가했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요즘 상승 패턴을 올린 다음에 쥐어짜고 다시 올리는 이런 형태의 이제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뭐 4세대 통신 이동통신 관련주다, 이제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유보율이 조금 적고,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좋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서 시초가에 매수를 했으면 꽤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못해도 요 800원 초입 부분이랑 700원 전후 기점으로 요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데까지는 오진 않았나. 사실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면은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동전주들이 1,0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왜냐면 호가가 하나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1,000원 맞고 떨어지면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요 라인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뭐 1,000원 부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관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CT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금일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강하게 조금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후발로 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상승을 보여주고 쥐어짠 다음에 추가 상승. 되게 재밌죠? 아까 전 종목이랑 비슷하죠? 어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디지털 화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디지털 화폐가 뭐 업계 관계자 내용들에 따르면 뭐 한 3년 정도 전후 기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 사놓고 3년 동안 가져갈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 테마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은 요 상단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아졌던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출발이 이제 상승 양봉 보이스로 출발을 하면은 시작 초입가에도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안전하게 보고 싶으면은 이제 한 요 라인 한 7,200원 라인 정도로 걸어 두시고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대장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대장주가 빠지면 후발주도 바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대장주라고 하니까 로지시스 이 종목이 이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일한 테마입니다. 뭐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 종목과 다르게 계단식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일 이제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은 항상 급등이 나온 다음 날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을 크게 키워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 이 중앙에서
시가가 떨어져서 출발한다. 그러면 변동폭 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서 갭으로 뛰어서 출발할 경우에는 보유한 다음에 시가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단타를 챙기시는 수익 방법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신규 진입은 불가.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KCT가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 감안해서 들어가기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극동 유아입니다. 이거 차트만 보셔도 정말 어지러운 차트죠. 급등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횡보를 거의 뭐 2020년 4월부터 내내 횡보 보여주고 또 올리는, 저 개인적으로 이 종목 뭐 지금 들어가셔서 수익 보시는 분들 일단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종목 가급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뭐 LPG 석유, 가스 뭐 등등 이런 관련주로 해서 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한가를 간 이유는 결국에는 일단은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엮여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전 검찰총장이 정계 진출 기대감에 따라서 오른팔격인 분이 뭐 사회 이사로 이제 선임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좀 올려주는 부분. 근데 신규 진입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올려주고 또 갭을 띄어서 출발하면 여태까지 보신 정치 테마주들이랑 똑같이 또 뭐 이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 따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내일 또 대응하셔라. 상가 가면은 말씀드렸죠. 요 중앙에서 시작하면은 팔고 시작, 위에 갭 띄우면 시가 대응, 요렇게 대응하시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 또한 뭐 중소형 건설주인데, 실질적으로 뭐 아까 전 극동유화라는 종목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얹어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파동을 보였던 부분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이제 건설주들이 파동을 보이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뭐 보시면 되겠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갖다 풀렸거든요. 금일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계속 있죠. 뭐 합당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정말 단발성이다.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좋고, 상가를 말고 올려줬으면 땡큐였겠지만은 풀리고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지만 내일 변동폭을 키울 수가 있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렇게 갭을 띄어서 출발한 뭐 3,000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갭을 띄어서 한 번에 매물을 먹고 올렸겠지만은 상가가 풀려서 내려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3,000원 라인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고, 그리고 수익 보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 없이 이번 달 내로는 거의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형주 이슈라든지 뭐 특징주들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앞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종목 뭐 발굴도 많이 할 건데,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항상 챙겨가면서 내 자산 부풀려 나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